그래서 이번 디자인이 어쨌든 기존보다 더 멋있어지고, 그리고 저 크롬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벤틀리급의 자동차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화려함. 네, 안녕하세요. 가케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차의 상도 맛집 가차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이제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좋은 소식? 아니 오늘 갑자기 사람이 위장막이 됐어. 너무 열심히 하시더니 사람 자체가 위장막이 됐습니까? 네, 오늘 간만에 2023년이라 저 자체를 한번 위장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뭐 갓 이런 것도 있고, 야,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자이크를 하는군요. 하도 저희가 네네. 실수를 했더니, 야. 오늘은 가져오신 GV80. GV80 나왔잖아. GV80 페이스리프트와 GV80 쿠페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아, 페이스리프트가 나오고 또 네. 쿠페가 나온다. 네, 맞습니다. 올해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머지 않았어요. 네네.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신 예상도는 GV80 페이스리프트 예상도인데요. 오, 뭐 똑같은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 정도이다 보니까 네. 디테일에서 일단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가 엑스피디온 쿠페라던가 다양한 컨셉카를 하나씩 내놓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보여주는 약간 좀 선도적인 디자인을 이번 GV80 쿠페와 GV80 페이스리프트에 적용을 많이 하였더라고요. 일단은 방패가 좀 커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행 GV80 모델을 보셔도 앞에 그릴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이 면적이 조금 더 커지면서 더 커져?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 안쪽에 보시면은 그릴의 패턴이 격자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격자가 두 줄 이어지면서 좀 더 밀도 있고 좀 럭셔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GV80 보면서 이 대략적인 실루엣은 정말 예쁜데 네. 그릴이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릴 그럴 수 안에 있죠. 그 XX6이 저렴해 보였어요. 좀 단순한 패턴이긴 하죠. 약간 뭐랄까 좀 프라모델 같은 그런 느낌 들고 네. 싼 건 아닌데 전체적인 형상에 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여기 좀 깨네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 아주 환영입니다.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는 것 같고, 실제 금속은 아니지만 크롬으로 빛나는 부분이 더 커지니까 차가 더 블링블링한 느낌이 드네요. 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G90 풀체인지 모델을 보시면 이렇게 격자 패턴이 레이어드 돼가지고 뒤쪽에도 그릴 패턴이 있고 앞쪽에도 패턴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3차원입니다. 뒤쪽에도 있고 앞쪽에도 있고 이렇게 두 개의 메쉬가 있어요. 바깥쪽에 건 반짝반짝 빛나지만 안에 건 빛나지 않게 이렇게 두 개로 막고 있죠. 보통 이렇게 럭셔리 카에서도 그릴 자체를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경우 사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렉서스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벤츠에서도 이런 그릴 패턴을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이제 종결을 하는데 G90에서 이렇게 좀 되게 다채로운 시도를 했던 것처럼 이번 GV80에서는 이렇게 뒤쪽까지 레이어드 되진 않지만은 이 그릴 패턴 자체를 두 줄로 해가지고 좀 더 밀도 있어 보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저렴해 보였던 이미지를 탈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더 멋져 보이긴 하는 것 같네요. 네,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은 그 네. 램프 구성 자체는 제네시스가 이렇게 두 줄 램프가 하나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 램프 구성 그대로인데 그 램프의 내부가 LED가 좀 더 촘촘하게 다닥다닥 이렇게 박히게 될 것 같아요. 아, 기존에는 딱딱딱딱 이렇게 4개였는데 이제는 MLA라고 해서 이렇게 G90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의 램프가 차차차차 이렇게 박혀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군요. 네, 실제 스파샷을 보여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박혀 있거든요. 실제로 G90의 이 램프를 보시면은 완전히 점등이 됐을 때 마치 일자로 점등이 된 것처럼 아주 밀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상을 이제 GV80 페이스리프트에서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나 싶고, 근데 좀 다른 점은 G90은 사실 그 램프 자체가 띠예요. 근데 얘는 지금 띠가 따로 있거든요. 띠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또 램프를 이렇게 일자로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아요. 사실 G90은 풀체인지가 되면서 방향지시등이랑 이제 DRL 역할을 했던 부분이 램프로 한 번에 통합이 됐잖아요. 네. 근데 GV80은 사실 이렇게 기존에 램프 구성이 자리 잡혀 있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두께 자체를 좀 줄이는 시도는 사실 못한 것 같아요. 대신에 이런 인상적인 부분에서 변화를 주고자 했는지 이 램프의 밀도를 좀 더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램프 바꿀 거고 앞에 범퍼 다 바꿀 건데 네. 범퍼를 바꾸면서 그 램프를 더 얇게 해도 됐을 텐데 그냥 그렇죠. G90처럼 그렇게 해주지. 사실 GV80 정도 되면은 판매량도 많고 워낙 볼륨 모델 중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좀 더 램프의 두께라던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중에 나올 GV80 풀체인지에서 좀 더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뭔가 비밀이 더 숨겨져 있을 것 같지만 그건 뭐 양산이 나오면 알겠고요. 그 옆에 램프는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G90처럼 그 옆에 깜빡이도 두 줄로 깜빡깜빡 들어옵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예측을 한 부분이긴 한데 아직 위장막 사진에서 완전히 가려 있어서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램프 부분에서 LED가 더 촘촘하게 바뀌었으니까 이런 이미지를 뒤쪽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도 이렇게 측면에 팬더에 방향지등이 두 줄로 점등되잖아요. 이 라인이 이제 기존의 DRL과 연장이 되는데 네. 아마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는 위쪽에는 LED에 시선이 더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팬더 부분에도 또 램프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짝이 좀 맞을 것 같이 보인다. 네. 이렇게 안 되면 진짜 사지 말아야지. 그쵸. 보통 페이스트에서는 팬더의 이런 디테일은 바꿔주는 게 도리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인간적으로. G80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현행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앞에 있는 범퍼의 볼륨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좀 아리송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면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이렇게 레이어드가 돼 있으면서 사실 처음에 나올 때 조금 갸우뚱했었는데 대신에 이 범퍼 부분이 최근에 제네시스가 공개했던 엑스피디온 쿠페 모델을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최신 컨셉카 중 하나잖아요. 제네시스에서. 네. 이 범퍼의 형상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범퍼의 볼륨이랑 레이어드 되어 있는 하단에 이런 범퍼 아치가 굉장히 좀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리프트된 GB80이 좀 더 완성도 있고 더 이제 GB80을 디자인하면서 의도했던 부분과 더 매칭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라면 멋진데요? 저는 이 엑스피디움이 그냥 너무 컨셉트고 이게 양산에는 적용될 게 하나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은근히 꽤 적용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사실 이 엑스피디온 쿠페 자체가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두 줄 이어진 램프와 제네시스의 날개 형상이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양산까지 가져오기에는 좀 법규적인 문제도 있고 램프가 다 도배되어 있는 건 좀 양산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왜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이미지는 나중 세대라던가 앞으로 나올 제네시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좀 약간 맛보기로 하단의 범퍼 정도만 이미지를 가져왔는지 막상 이렇게 적용을 해보니까 꽤나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기존의 GB80 측면에 크롬 장식이 앞쪽까지 이어져서 딱 끊어졌잖아요. 사실은 네. 이 끊어졌던 부분이 G90 풀체인지처럼 일자로 쭉 이어지면서 요즘 뭐 그랜저도 그렇고 아이오닉 6도 그렇죠. 전에 말씀하셨던 저런띠 디자인 그거 이제 전체를 이렇게 두르는 그대로 이제 디자인 요소. 앞쪽 범퍼부터 측면까지 쭉 이어지면서 사실 좀 클래식한 디자인 요소 중 하나긴 한데 막상 적용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의 라인을 두르는 걸 현대랑 제네시스까지 다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데가 있네요. 선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것보다 선 하나가 긴 게 사실 좋죠. 저희한테는 적어도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차가 좀 깔끔해 보이고. 네. 그래서 이번 디자인이 어쨌든 기존보다 더 멋있어지고 그리고 저 크롬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벤틀리급의 자동차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정도의 화려함 그런 걸 갖고 네. 있네요. 네, 물론 가격은 벤틀리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네시스가 이제 플래그십 SUV로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색상도 지금 초록색 위주로 가잖아요. 초록색을 보여준다는 거는 저게 또 영국 아닙니까? 초록색 하면 영국의 내셔널 레이스 컬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이거 벤틀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했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제네시스의 디자인 수장이 이상엽 부사장님 아니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부사장님. 그분께서 벤틀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디자인 영향을 제네시스까지 가져오지 않았나 있는 것 생각합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특징적인 부분은 GB80 쿠페가 사실은 저는 약간 소무한 무성에서 이게 최근에 쿠페가 나오나요? 와, 요즘 들어서 SUV 쿠페로도 다 나오는 추세긴 한데 카이엔도 쿠페 나오고 뭐 온갖 쿠페가 다 나오긴 하는데 GV80도 쿠페가 나와요? 네, 이 스파이샷을 봤을 때 이게 현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GV80 쿠페군요. 야, 뭐 일단 디자인은 저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괜찮아 보이는데 네. 차가 더 작아 보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군요. 그쵸, 상대적으로 이제 뒤가 좀 낮다 보니까 작아 네.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상 X6처럼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느낌은 좀 덜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실용적인 느낌은 또 덜하면서 에이, 얘기 이 사람아. 6 시리즈가 뭐가 예쁘다고? 어우, 선녀네. 네. 갑자기 X6. 갑자기 X6 예쁘네. X6 2세대는 굉장히 잘 나왔죠. 예쁘네. 네, 예쁘네. 사실 X6는 X5에 비해서 네. 플랫폼은 공유하겠지만 디자인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많이 다르네요. 네. 많이 달라. 텔램프도 마찬가지고 예. 전면의 범퍼 형상 모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뭔가 파생 모델이 아니라 독립된 모델처럼 느껴지는데 아직 GB80은 기존 모델을 변형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텔램프의 형상이라던가 전면도 마찬가지고 크게
크게 변할 부분은 좀 적어서 아무래도 이게 GV80이 풀 체인지 됐을 때 이 쿠페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시골에서 막 전학 온 애가 서울말은 끝에만 올리면 된다면서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뒤를 이렇게 깎으면 쿠페라면서 이러면서 깎은 것 같은데 아니 네. 그게 아닌데 그거만 해서 쿠페라고 하셔도 되나? 유럽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이닝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이 GV80 쿠페가 사실 메인 볼륨 모델이 아닐 텐데 이러한 시도를 한 건 무엇인가? 물론 이제 BMW에서 X5, X6가 있고 벤츠에서 GLE 쿠페 그리고 카이엔도 카이엔 쿠페 모델이 별도로 있잖아요. 좀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것 같긴 한데 아유 뭘 따라가요? 쿠페형 SUV 하면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혹시 그 모델을 하시면 이제 쌍용의 액티언 당연하죠. 아니 액티언의 그 전통 무시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모든 것에 다 원류예요, 원류. 쌍용은 진짜 대단한 회사인 게 네네. 액티언을 만들어 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맞습니다. 망할 수가.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카이런도 보세요. 헤드램프. 벤츠 S클래스와 닮았죠. S클래스가 베꼈어요. 카이런이 먼저 나왔습니다. S클래스가 그대로 베꼈어. 이건 거의 표절이지 표절. S클래스한테 소송했어야 돼요. 그리고 카이런 X6가 베꼈죠. 그쵸. BMW가 베꼈다니까. 네네. BMW랑 벤츠랑 제가 진짜 가만 보자 하니까 가만인 줄 아시는데 우리가 액티브 투어러도 보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카렌스와 닮았습니다. 카렌스 아닙니까? 네. BMW가 우리나라 자동차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한국에 뭐 괜찮은 차 없을까 해서 본 게 지금 쌍용. BMW라던가 벤츠처럼 이렇게 독 3사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지만은 우리나라가 먼저 출시한 차가 꽤나 많더라고요. 이러한 거는 우리나라 디자인이 이미 증명이 되었고 고유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죠.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망한 차들만 왜 자꾸 베끼는 거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쿠페형 SUV의 시초는 쌍용 액티언이 맞죠. 그다음에 X6가 좀 굉장히 영향을 줬고 네. 그다음에 부랴부랴 벤츠가 GL2를 뒤를 깎아서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기존 SUV에서 변형된 쿠페 모델은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사실 GLE 쿠페, GLC 쿠페 이거 GLC 쿠페는 되게 어색하다고 느꼈던 게 이 램프가 GLE 쿠페 램프를 그대로 갖다 썼잖아요. 네, 호환됩니다. 그냥 부품 호환이에요. GLE는 차가 크니까 그 비율이 맞는데 GLC한테 보면 비율이 안 맞아. 맞아요. 너무 램프가 큽니다. 너무 좀 묵직한 느낌이 들죠. 야 이걸 이렇게까지 네. 한다고? 그러니까 벤츠가 이 네. 쿠페는 소량 다품종 생산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팔 생각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SUV 스타일의 자동차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 그거 SUV 나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선택지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자동차. 정말 소량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 GV80은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쿠페형 SUV 사실 국내에서 내놓은 건 다 망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네네.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쿠페형 SUV가. 그래서 만약에 GV80 쿠페가 나온다면은 가격은 좀 더 올라가게 될까요? 쿠페형은 지금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네. 항상 조금씩 더 비쌌습니다. 아 이럴 수가. 근데 뒤에 깎은 만큼 철판값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원형 SUV가 더 용량도 많고 더 실용적일 텐데 쿠페가 되면서 비싸진다? 이거 좀 갸우뚱할 만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소량으로 이걸 만든다는 의미는 조금 만들어서 더 비싸게 팔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아 그쵸. 이게 쿠페형 SUV를 찾는 수요층이 미국이나 유럽에는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이제 뒷좌석에 사람이 타는 경우가 좀 적고 어차피 앞좌석에만 탈 거면 막 이렇게 거대한 걸 몰고 다니는 거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어요. 유럽은 일단 승용 SUV 역사는 짧죠. 네. 랜드로버나 이런 것들 말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에서는 네. SUV를 왜 타고 다녀? 그렇죠. 보통 외건을 많이 타니까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UV에 대한 거부감이 꽤 있고 이 네. 독일 메이커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걸 꼭 만들어야 되나? 그래도 좀 탈만한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타협점 같은데 이런 쿠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국내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다 팔 생각으로 만드는 걸로 보여지는데 판매량이 지금까지 너무 네. 어려워서 GV80이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에 판다고 해도 사실 유럽에서 제네시스 영향이 크진 않잖아요 아직은. 유럽에서 1년 내내 팔아서 2,000대 한 달에 아. 200대 팔까 말까
미국에서 한 달에 2,000대, 네. 연간 3만 대. 그렇다면 사실 GB80급이라고 하면 렉서스에서 RX 정도라 할 수 있을까요? 뭐 모델이? 그렇죠. 미국에서 RX랑 경쟁해야 되는데 네. 근데 RX도 어. 쿠페 모델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RX 없네. 그렇네. 일단 쿠페처럼 이렇게 뒤가 작은 차는 아무래도 유럽 그렇죠.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유럽 스타일의 자동차고, 그래서 렉서스도 뭐 미국 시장에만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쨌든 뭐 쿠페가 나오는 거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보이게 된다면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네시스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제네시스가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모델을 보니까 옛날에 아반떼 XD 스포츠 아시나요? 아반떼 XD 스포츠가 여기서 왜 나와요? XD 스포츠는 뭐 어디가 비슷하다고? XD 5도어 모델이 있었는데 5도 있죠. 네, 저는 이런 것도 좀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옛날 모델이긴 하지만은 변형을 한 부분에서 해치백도 아니고 SUV도 아닌 것이 미묘하게 들려서 좀 그런 애매한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일단 크기는 훨씬 더 크지만 쿠페형이라는 건 형태가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렇게 더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게 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예 생각도 안 한 차를 급하게 만들어낸 느낌 같은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포르쉐 카이엔 쿠페 같은 걸 보면 이거라고 뭐 처음부터 생각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 뭐 카이엔 쿠페도 뭐 그냥 뒤 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포르쉐 뭐 911, 뭐 타이칸 보면 굉장히 라인도 매끈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카이엔 쿠페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루프 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끝맺은 부분이. 포르쉐 911의 그 라인을 어떻게든 이어가겠다 하는 형태로 보여지죠. 약간 윈도우 쉐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맞아요. 얘는 최소한 윈도우 쉐입은 바꿔줬어요. 약간 이거는 911 라인처럼 만들고 싶었던 그 의지가 읽혀져요. 야, 카이엔 이게 뭐야? 이게 포르쉐야? 포르쉐면 911 같은 그런 라인을 갖고 있어야지 라고 해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자동차. 좀 근본 있는 디자인인데, 근데 이 GV80은 근본이 그래서 이렇게 뒤를 쿠페형으로 만든 자동차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제네시스 G80은 조금 뭐랄까 가족을 위한, 패밀리를 위한 뭐 그런 차였다면, 이번 GV80 쿠페는 좀 더 젊은 층에 좀 스포티하게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GV80 스포츠 쿠페라고 붙인다고 합니다. 뭐 파워트레인은 크게 변화는 없다고 하는데 스포츠 쿠페다 보니까 운동 성능을 더 강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가 좀 더 빨리 따라오고 더 스포티하고, 그리고 핸들링을 했을 때 후륜 조향도 들어가고,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안정성 이런 것들 더 높여주고, 주차장에서 넣고 빼고 골목 다니고 할 때 더 타이트하게 더 잘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실제로 스파이샷을 보니까 안전벨트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성능 자동차의 상징이랄까? 네, 어떻게 보면 이 GB80이 워낙 중장년층에도 인기가 많지만은 쿠페 모델로 나오면서 좀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완전히 스포티하게 변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안전벨트뿐이 아니고 옆에 보면 카본으로 해서 인테리어 요소에 곳곳에 카본을 적용했는데, 아마 이게 도어 트림만 지금 보여지지만 안쪽에 센터 페이시아나 이런 쪽에도 카본이 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사운드 시스템도 바뀐 것 같은데요. 사운드 시스템도 보면 기존에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그 그릴 형상을 놓고 보면 뱅앤올롭슨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아무래도 뱅앤올롭슨을 하이엔드로 만들어 놓고 다 통일하려는 모양이죠. GB60에도 뱅앤올룹슨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부분 그대로 따라서 GB80까지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G90, GV60, GV70 할 거 없이 다들 뱅앤올롭슨으로 가는데, 렉시콘보다 뱅앤올롭슨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인지도도 높고 사람들이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고 지갑을 기꺼이 여니까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회사예요. 사실은 뭐 다 하만 그룹이기 때문에 하만 그룹에서 기존의 렉시콘으로 자동차 오디오를 이렇게 밀고 있었던 걸 이제는 뱅앤올롭슨으로 통합시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릴부터가 벌써 더 멋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응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운드도 어쩌면 들어보진 않았지만 더 좋아질 게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네요. 일단 쿠페형 SUV든 아니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 건 언제든 환영이죠. 최종적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차가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뛰어가서 취재해서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려면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신차 상도 맛집 가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